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궁금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방송을 열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놀다 보니까 책도 이것저것 보게 되고 뭐 이곳저곳에 대한 관심사도 이제 정말 대충 없이 기준 없이 막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읽은 책 핵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핵 문제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북핵이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는 탈핵화 지우기, 다시 우리나라를 뭐 핵발전소로 뒤덮겠다라고 말만 하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어,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핵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몇 년 전부터 이 국힘 계열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국의 핵무장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 너무 단순한 논리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뭐랄까 무비판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그럼 미국 가서 혼나죠. 혼나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는 깨갱합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핵무장, 핵무장, 핵무장. 이런 핵 앵무새들이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뭐 제가 직함을 제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다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동부가나 정치나 경제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반 시민 한 명,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동네 아저씨 한 명으로서 지금 현재 가장 제가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보 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보를 가지고 제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만서도 워낙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방대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일단 첫 번째로 분명히 말씀드릴 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도 뭐 이런 걸 해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자료도 좀 더 폭넓게 찾아보고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입장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뭐 이따 시로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이쪽 입장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뭐 그건 뭐 제 결론이 당연히 제 주관이죠. 주관이 많이 섞인 걸로 내는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서론입니다. 뭐 딱히 뭐 정해진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핵 문제를 앞으로 한번 다뤄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이고요. 그 전에 미리 우리 개념부터 좀 전제를 하고 좀 이야기해 볼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핵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핵무기는 크게 나눠서 원폭과 수폭이 있죠. 아이고, 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전략핵이라는 게 있고요. 전술핵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핵무기의 어떤 하나의, 뭐 대략 개념입니다. 다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최초의 핵무기는 원자폭탄이죠.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터뜨렸던 맨하탄 프로젝트. 좀 있으면 이제 영화 오펜하이머도 개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이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겠죠.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한 몇 년,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45년도에 45년 8월 달에 터뜨렸으니까 그로부터 한 10년도 안 돼 가지고 수소폭탄이 개발이 됩니다. 원폭은 그 핵 분열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수소폭탄은 핵 융합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핵 융합의 에너지량이 더 많으면 수폭이라고 부릅니다. 원폭과 수폭은 수소폭탄이 훨씬 더 강력하다. 같은 무게로 대비를 해서 똑같은 크기의 폭탄이다. 그럼 수폭이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세다 그러죠.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수소폭탄이 주로 이제 전략 핵으로 많이 쓰이고 원자 폭탄류가 이제 전술 핵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수소폭탄이다. 어느 나라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그럼 이제 그 나라는 핵무기의 끝판왕까지 간 겁니다.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그 기폭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보통 폭탄이든 대포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뻥 터뜨리려고 하면 기폭 장치가 필요한데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는 원자폭탄입니다. 그럼 수소폭탄 이만한 걸 만들었다. 미사일을 이만큼을 만들었다. 거기에 기폭 장치로 원자폭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수소폭탄을 갖다 뻥 터뜨리는 거니까 그러려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소형화된 원자폭탄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소형화된 원자폭탄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전술핵을 가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수소폭탄은 전략핵입니다. 워낙 파괴력도 세고 뭐 이런 거니까 크기도 큽니다. 당연히 이런 전략핵이 있는데 이걸 가졌다라고 하면 전술핵은 기본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은 뭘로 뭐 어떻게 나누냐 그런데 일단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그 핵의 위력을 가지고 나눕니다. 위력으로 대충 10킬로톤 이 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20킬로톤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사실 몇 킬로톤이든 뭔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터지면 엄청 센 건 확실하죠. 그보다 더 크면 전술핵이 되는 거고, 전략핵이 되는 거고, 작으면 전술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략핵과 전술핵이 사실 원자폭탄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고 그랬는데 좀 의미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자폭탄도 세게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옛날에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정확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일단 엄청나게 세게 만들어야지 노리고 있는 그 목표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는데 요즘은 미사일 정밀도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전술 핵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전략 핵적인 그런 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전략 핵의 전략이 뭐냐? 무슨 전략을 위해서 이 핵무기가 만들어졌냐 하면은요. 이 전략 핵의 전략적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대량 살상입니다. 적국의 수도나 주요 도시, 주요 거점에 전략 핵을 터뜨려서 말 그대로 대량 살상, 그 중에서 특히 민간인에 대한 대량 살상을 통해서 적국의 어떤 항전 의지 이런 걸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 핵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죠? 당연히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터뜨린 폭탄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저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그 핵무기의 위력 기준으로 따져서 전술핵에 속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 폭탄들은 당연히 전략적 목표, 핵무기의 전략적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한 대량 살상이라고 하는 특히나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핵입니다. 전략핵이 아닌 것들은 전술핵들입니다. 전술핵은 종류가 무한히 다양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전략핵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크니까 주로 미사일에 실어서 쏘겠죠.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 저기 성층권까지 쭉 쌓아 올렸다가 이제 밑으로 빵 떨어지는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 그래서 이제 제일 멀리까지 날아가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까지 있고 이러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탄도미사일들을 어디서 쏘느냐 이걸로 가지고 이제 뭐 지하 기지에서 쑥 쏜다도 있고 잠수함에서 쏜다. 잠수함이 이제 SLBM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있는데 전술핵은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포 아래다가 핵폭탄을 넣어가 만들어 가지고 대포로 해서 뻥 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뭐 K9 자주포 이런 것보다 훨씬 크죠. 뭐 엄청나게 큰 대포에다가 뻥 쏘는 겁니다. 이렇게 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핵지뢰가 될 수도 있고, 핵어뢰, 뭐 또는 그 핵배낭 이래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저기 도시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주요 뭐 시설물에다가 뻥 터뜨린다. 이러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뭐 거의 모든 종류의 핵무기가 전술핵입니다. 그 핵무기를 여태까지 이제 실전에서 사용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딱 한 번 있죠.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에다 터뜨린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위력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되었고, 이 핵무기의 위력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동안 핵의 우위가 절대 우위, 뭐 유일한 핵 보유국이었던 미국의 절대 우위가 그 1945년 이후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바로 소련 개발해버리고, 그거 따라서 소련하고 나니까 소련 때문에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영국, 프랑스 개발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이 핵무기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다 보니 뭐 인도 만들고 파키스탄 만들고 이스라엘 뭐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크죠. 첫 번째로는 핵 보유국들이 이렇게 쭈르륵 늘어나 버리고 나면 사실 핵 기술 자체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핵 물질을 농축하고 이런 게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핵무기를 만든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어느 나라든 맘먹고 한번 하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 독점, 핵 우위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미국 입장인데, 미국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입장에서도 다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사실 이웃 나라들이랑 사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이 안 좋죠. 그런데 뭐 옆 나라에 핵무기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만들고 싶어지겠죠. 바로 옆에서 핵무기 들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뭐 하나 갖고 있어야지. 라는 식으로 핵의 무제한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발적인 어떤 분쟁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곧 뭐 세계대전으로 다시 비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날 수 있는데 3차 대전의 무기가 뭐였는가 상관없이 제4차 대전의 세계대전의 무기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때는 아마 몽둥이를 들고 싸울 거다라고 그러죠. 그 인류가 절멸할 것이다 라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힘당 계열에서는 전술핵을 배치하자, 대한민국에 배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의 높은 양반들이 막 혼냅니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럼 꿍해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어디 신문에다가 기고해가지고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 뭐 이딴 소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인간들이 윤석열 근처에 이제 우글우글 하다 보니까 계속 핵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핵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굉장히 이제 장르가 다양하죠. 핵은 어떤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핵무기의 뭐 과학적인 원리는 이런 것이다. 또는 핵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다. 핵은 국제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왔다. 그리고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핵 감축 노력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었죠.
그 핵 감축 노력은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좀 핵의 공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당장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있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가 있습니다. 저쪽 애들이 하도 앵앵거리고 있는 게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이 그거죠. 왜? 북한 핵 갖고 있는 거 부러워서 그러냐? 김정은 핵 갖고 있는 거 부러워? 그렇게 보면 또 아니라 그러죠. 김정은의 핵 사용 이거 위협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김정은 핵을 안 쏩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그런 것들까지 해서 북핵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개발되어 왔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핵무기와는 상관없는 원리는 똑같죠. 뭐 핵분열이든 핵분열 같은 거니까 원리는 똑같지만서도 사용 방식은 다른 원자력 발전소. 문재인 정부 때는 탈핵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60년 장기 프로젝트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어찌나 앵앵거리는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진짜 그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 피곤했었는데, 이후로는 더더더 피곤해져 가지고 이제는 검찰 권력까지 동원해서 다시 이제 핵 추진을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핵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 별로 바라는 거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좀 국가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그 용산궁 안에 들어가지고 술이나 처먹다가 5년 후에 그냥 최대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뭐 바라는 게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발 핵 갖고 장난치지 말고 핵으로 사고 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공포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원전 남해 쪽에 원전에 가가지고 안전 이런 거에 얽매여서 속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따위 소리를 지가 지 입으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식은땀이 팍 흐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고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질한 사고들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 무시하고 있는 대로 속도 내가지고 원자력 빵빵 떼어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뭐 저런 동네에서 사고라도 하나 터지면 뭐 어쩌려고 저러나 싶은 그런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핵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원자력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인지, 뭐 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이 시리즈도 좀 알찬 내용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뭐 갑자기 뜨는 영상을 보고 아저씨 혼자 와서 주저리 떠드는 영상에 보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주였습니다.